안녕하세요. 요트 에반젤리스트입니다. 저는 요트 10년 동안 직접 구매하고 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주변의 요트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직접 유튜브를 통해 소통하고자 이렇게 채널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요트 하면 정말 부자들만 하는 고급 취미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저같이 평범한 직장인 아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와 같이 요트를 타보면서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요트 구별법. 요트 종류가 너무 많고 크기도 다양해서요.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아주 쉽게 단순하게 요약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제가 앞으로 대략 6번에 걸쳐서 요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요트 종류, 그 다음에 요트 도대체 얼마인지, 그리고 요트 사려면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요트를 꼭 사야 될까라고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트 유지 관리가 만만치가 않고 뭐 돈도 돈이지만 그리고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트를 제가 10년 동안 타면서 이런 점은 너무 좋았다. 이런 점은 너무 나빴다. 라는 점을 5가지 꼽아볼 텐데요. 사실은 나쁜 거가 한 100가지 되고요. 좋은 거는 5가지가 남지는 힘들어요. 그런데도 10년 동안 유지한 거 보면 그래도 요트는 남자들이 꼭 해볼 만한 로망 중에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앞으로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공 마리나 항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마리나 가려면 이렇게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고요. 요 앞에 보시는 것들이 다 요트예요. 지금은 지상 계류, 그러니까 지상에 주차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보는 게 요트 2개, 세일 요트, 앞에 있는 게 파워 보트입니다. 파워 요트요. 요트와 보트 차이는 대부분 뭐 비슷하게 쓰는데, 유럽에서는 요트라고 많이 치고 야트라고 하고, 미국권에서는 보트라고 해요. 요트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1,000억짜리 것들을 요트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근데 유럽 기준에서는 야트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트에는 크게 파워 요트랑 세일 요트 그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 왼쪽에는 이제 파워 요트고 오른쪽이 세일 요트겠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봐서는 크게 구분 잘 못하세요. 실제로는 요트는 크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물 밑에 파워 요트는 약간 내려가 있고 세일 요트는 이렇게 길다란 게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즉시 뭐냐면 실제 파워 요트는 물 밑에 들어가는 부분이 0.5에서 1m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세일 요트는 2.5m에서 3m 정도의 길이에 큰 추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워 요트와 세일 요트의 큰 차이고, 세일 요트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큰 마스트, 그러니까 돛대로 가는데 요 흰 천을 달기 위해서 큰 막대기가 있는 게 세일 요트입니다. 파워 요트는 이름 그대로 엔진으로만 달릴 수 있고요. 세일 요트는 바람과 엔진으로도 달릴 수 있습니다. 요트의 기원은 세일 요트부터 시작됐어요. 바람으로만 갈 수 있는, 예전엔 엔진이 없었고요. 중세시대 때 발명됐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타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바쁘고 놀기 좋고 좀 넓고, 그리고 빨리빨리 놀고 좀 더 편하게 놀기 위해서 세일 요트가 요즘에는 많이들 파워 요트로 많이들 갔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파워 요트가 훨씬 더 많고요. 세일 요트보다. 그런데 저는 세일 요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워 요트와 세일 요트는 이런 외형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속도예요. 파워 요트는 20노트, 그리고 세일 요트는 8노트인데 노트라는 단위가 좀 생소하시죠? 노트 단위가 조금 계산법이 다르긴 한데 아주 쉽게 적자면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20노트는 40km 정도 되고요. 8노트는 16km 정도 됩니다. 뭐 많이들 자동차 비교하셨을 때 처음 들어보시면 굉장히 요트 다 느리네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바다는 단위를 노트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각하는 단위가 달라요. 노트로 쓰는 이유가 20노트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실제로 체감상 한 100km 정도 돼요. 그리고 실제 세일 요트는 8노트 정도 되면 실제로 한 2, 30km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그 세일 요트가 느린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물밑에 킬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추가 달려 있고요. 그게 2m 정도 되는데 이게 납덩이에요. 전체 세일 요트가 만약에 10톤이라고 하면 5톤이 조그만 이 납 길다란 부분이 달려 있어서 오뚜기 생각하시면 돼요. 오뚜기가 툭 치면 얘가 흔들흔들거리다 같이 중심을 잡잖아요. 세일 요트도 요 재밌는 게 중간에 이 밑에 부분에 납이 있다 보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기울어져도 얘가 중심을 잡아줘서 좀 안정적이게 갈 수 있어요. 대신에 이게 물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세일 요트가 멀미를 좀 덜하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좀 좁고요. 그리고 엔진을 안 켜도 배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엔진 없이도 많이들 움직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김전진 선장님 같은 경우에는 엔진 한 번도 안 켜고 전 세계 있죠. 지구 한 바퀴를 도셨던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 저도 바다 나가면 엔진을 잘 안 켜요. 바람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값도 적게 들고요. 그래서 세일 요트, 파워 요트 다 장단점인데 파워 요트의 장점은 속도가 빠른 장점도 있고 그리고 좀 넓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고 가격은 비싼 대신에 기름값이 좀 많이 들어요. 후덜덜하게 많이 듭니다.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리고 손님들이 오시면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 파워 요트를 더 좋아하세요. 왜냐면 넓고 좀 편하고 빨리 가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파워 요트를 좋아하는데 성격이 좀 급하신 거라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런 자그만 요트도 있어요. 딩기 요트. 요거는 앞으로 논해로 할 건데 실제로 요트라고 하면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을 통칭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요트도 요트입니다. 그럼 요트의 크기에 따른 구별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피트라는 개념이 처음이신 분들은 좀 잡기가 힘드신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 한 3단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보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아주 대중적이고 많이들 찾으시는 그 사이즈로 세 가지를 구별해 봤어요. 3가지 체급을 좀 자동차로 비교한다면 딱 모닝급, 소나타급, 제네시스급으로 볼 수 있고요. 모닝급은 딱 사이즈가 좋죠. 작고 아담하고 한 4명 정도 타면은 좋은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제 소나타급 가면 좀 멀리 갈 수 있고 좀 편안하고 여러 명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제네시스 가면 좋죠. 좀 고급차 같이 안정적이고 사람들 타면 와 하고 놀랍고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제가 모닝급 소나타급 제네시스급으로 구별해놓고 저도 깜짝 놀란 게 실제 가격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모닝이 보통 1,000만 원 정도 한다면 제네시스 한 8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8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실제 요트도 모닝급이 신품 가격 기준으로 잡은 건데 1억 정도 돼요. 근데 제네시스급 한 40피트, 60피트급은 8억 정도 기준선이에요. 근데 여기에 옵션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옵션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2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준가라는 거.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주차비랑 연유집인데 주차비. 요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 밑에 2m, 3m짜리 킬이 있기 때문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어야 돼요. 게르장이라고 영어로 마리나라고 하는데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월 비용이 3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지비는 제가 따로 유튜브에서 따로 말씀드릴 건데 유지비는 종류마다 달라요. 고장난 것도 있고 기름값 제외하고 사실 잘 고장나요. 요트는. 왜냐면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도 한번 치면 어디 찢어져 있고 태풍 한번 오면 어디 부서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리 비용도 크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작은 게 아무래도 좀 수월하시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요트 처음 하시는 분들이 왼쪽에 모닝급을 스킵하시는데 저는 모닝급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모닝급도 되게 버거워들 하셔요. 굉장히 힘들고 돈을 떠나서 매주 가서 청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엔진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 모닝급부터 시작하고 점점 한 단계씩 올라가시는 게 좋다고 보십니다. 예. 그렇다면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찍었던 영상 중에 첫 부분이죠. 이 영상을 보면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2대 요트 사람 이렇게 있고 그게 이제 세일 요트고요. 왼쪽에 하얀 게 파워 요트겠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오른쪽에 2대 요트는 밑에 킬 부분이 있어서 높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트를 지상에 계류할 때 보면 이렇게 전용 그 계류 장치가 필요합니다. 선대라고 하는데 요것도 굉장히 좀 비싸요. 그리고 좀 까다롭고 선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파워요트는 선대가 좀 단순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되고 사실 쓰러져도 그렇게 다치지는 않는데 오른쪽 요트, 세일 요트는 이게 이제 그 높다 보니까 선대가 특수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선대가 부러지거나 바람에 넘어가면 요트도 아작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부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제가 2년 전에 왕산 마린에서 찍은 건데요. 40피트, 정확히 40피트급입니다. 바바리아라는 모델이고 독일에서 만든 거고요. 벤츠랑 느낌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독일 자동차들이랑 되게 느낌이 비슷한데 아까 딱딱하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약간 대중적인 그런 모델입니다. 바바리아라는 그 모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요트 브랜드입니다. 저는 뭐 바바리아도 좋고 뭐 프랑스 모델도 좋아하는데 요거는 제가 직접 3년 전에 크로아티아에 가서 직접 사온 모델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